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법은 온통 오류투성이다. 왜 의사마다 먹으라는 음식이 다 다를까?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 세상에 넘쳐오르는 수상한 건강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식품과 건강에 관한 수상한 정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기에는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카더라식 소문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음식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 뭐뭐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더라.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는 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더라도 딱히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수상한 정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소비자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에 그대로 묻힌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정확한 건강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 공급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잘못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정말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고 싶은가? 여기 수십 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당뇨병 전문 의사 마키다 젠지의 정확한 조언을 들어보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이다. 사실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50대가 걱정하는 일은 건강이 아니라 돈이다. 아직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슬슬 정년퇴직할 시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먹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 하지만 50대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더욱 늘어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큰 병에 걸리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든다. 50대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두부, 달걀과 같이 싸고 우수한 식품을 잘 활용하자. 채소도 섭취하자. 여성도 기초대사가 떨어져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진다. 배나 엉덩이 등에 지방이 쌓여 체형이 신경 쓰이는 시기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요가나 에어로빅과 같은 체조를 시작해도 좋겠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피부에 뾰루지나 주름, 기미가 생긴다. 미용과 건강, 이 2가지 중요한 재산을 위해 의식을 전환하자. 한편 6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부도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복장도 전과 달리 흐트러지기 쉽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며 기분도 울적해지고 활력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업무 외에 취미나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찾는 편이 좋다. 더불어 암이나 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기초대사가 크게 떨어지는 60대는 식사는 자유롭게 즐기되 이것이 한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단 과자를 먹고 싶다면 저렴한 편의점 디저트 대신 노포에서 판매하는 찹쌀떡 1개를 먹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자에도 첨가물이 들어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과자를 고르도록 하자. 70대는 어떨까? 70대 하면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불렸지만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연령대다. 60대보다도 더 활력을 띠게 되는 사람도 많다. 다만 아직 인생은 30년이나 남았으니 혈당치를 컨트롤해서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슬슬 위장도 약해질 시기이니 심야에 폭식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자. 또한 뼈가 약해져 골절되면 누워서 지내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도 해야 한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력을 키우고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잔멸치나 작은 생선을 많이 섭취하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몸 상태나 기분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왜인지 몸이 찌뿌둥하거나 갑자기 피곤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혈당치가 크게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의 몸은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된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한다. 그야말로 식품 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식품 기업체에서 노리는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한다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비된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다. 식품 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단순히 이 과자 계속 먹게 되네?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어 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50여 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직접적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먹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구체적으로는 밥, 빵, 면류, 단 과자, 단 음료 섭취를 줄이면 된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먹는 분량보다 늘려야 한다. 지방을 섭취하면 뚱뚱해진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지방은 세포막 형성의 원료가 되고 인체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안 된다. 다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만큼 질은 따져야 한다. 오래되어 산화된 기름은 몸에 좋을 리 없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등 몸을 만드는 영양소다. 고기, 생선, 달걀, 대두 제품에 단백질이 많다.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혈당치가 마구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도록 나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일단 흰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혈액 중 포도당이 넘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1972년에 일본의 장수마을, 단명마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곤도 쇼지 의학 박사가 1935년부터 36년간 일본 열도를 걸어다니며 장수마을이나 단명마을의 생활 양식을 조사해 정리한 책이다. 곤도 박사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990곳이나 되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각 마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스스로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흰 쌀밥을 많이 먹는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였다. 지금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밥을 너무 먹으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넘쳐 결국 혈당치가 높아지고 건강은 눈에 띄게 안 좋아진다. 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 2012년에 공개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흰쌀밥은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현미와 달리 백미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같은 양의 백미를 먹어도 위험성은 미국, 유럽 사람보다 아시아 사람이 더 높다고 밝혀졌다.
백미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아시아 사람은 1.55배, 미국, 유럽 사람은 1.12배의 비율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말자.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실로 무수한 선택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식사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효과적인 식사법이 있을까? 되도록 닭고기를 먹으면 좋다. 소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고기의 포화지방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포화지방산이 심장질환,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위별 암 사망률로는 남성 3위, 여성 1위를 차지했다.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팀이 고기 섭취량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와 가공육이 대장암의 발병과 크게 연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닭고기를 살펴보자. 후성 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닭고기는 오히려 좋다고 밝혀졌다. 지금으로선 닭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청어를 매일 먹으면 좋다.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나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EPA나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이 발병할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EPA나 DHA는 특히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 청어에 풍부하다. 제대로 된 달걀을 즐겨 먹어라.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마그네슘 외에도 콜린, 메티오닌, 리소자임 등 우수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콜린은 뇌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메티오닌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달걀은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제대로 먹는 편이 좋다. 품질이 좋은 달걀의 특징으로는 흰자가 부풀어 오른 상태이거나 노른자에 탄력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렇다고 슈퍼에서 달걀을 직접 깨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때 가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만하다. 가령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닭에서 난 달걀은 싸게 파는 달걀보다 많게는 약 10배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렇게까지 비싼 달걀을 사지 않더라도 판매 중인 달걀 가운데 다소 비싼 가격을 고르면 어떨까? 비싸다고는 해도 달걀은 원래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참고로 달걀 껍질이 하얗거나 노란 이유는 오로지 품종의 차이이지 품질의 차이는 아니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는다. 채소에는 5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윤활유로 윤택해지는 듯한 상태가 된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된다. 이때 변의 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10배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장의 유동성을 높여주어 발암물질이 줄어든다. 또 위에서 소화를 늦추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여 담즙산이 늘어나고 재흡수를 억제하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식이섬유는 샐러리 섬유질처럼 튼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곤약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채소의 섭취량은 하루에 350g이 권장된다. 정식에 함께 나오는 작은 반찬 그릇에 담긴 나물무침은 대체로 70g이다. 야채볶음이나 마파가지를 메인으로 한 반찬은 2배 정도 더 많다. 그러니 작은 반찬 그릇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5개를 아침, 점심에 나눠서 먹으면 된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많아서 좋지만 무침으로 만들면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다. 적당히 조합해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과일은 공복 시에 먹지 않는다. 제철 과일을 식후에 조금씩 먹자.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성질을 지녔다. 과일은 틀림없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때 좋은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살찐다는 이유로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먹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말고 통째로 먹도록 하자. 오렌지라면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껍질까지 먹자. 이렇게 먹으면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고 씹는 과정을 통해 타액이 나오면 뇌에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전해져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오렌지를 씹어서 먹으면 한 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공복 시에는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공복 시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어야 원만하게 상승한다. 과일은 대체로 살찌기 쉽다는 점을 인식하되 식후 디저트로 제철 과일을 약간만 먹는 편이 좋다. 한편 아보카도를 과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식품 분류상으로는 과일이지만 특수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아보카도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탄수화물 제한식을 섭취할 때 적합한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 E나 양질의 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아보카도는 특히 평소에 적극적으로 먹을 만하다. 저지방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 전문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칼로리가 높은 식품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거짓 정보를 굳게 믿으며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나쁘게만 여긴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아무리 지방 섭취를 자제해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저지방은 먹어서 몸에 좋을 것이 없다. 이제는 잘못된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양제를 고를 때야말로 똑똑하게 선택하자. 효과가 기대되는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함유 성분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제품은 알약이 커도 함유된 성분량이 적다. 물론 제조 과정도 신뢰할 만해야 한다. 비타민 D는 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암연구센터와 보건소팀이 혈중 비타민 농도와 암의 발병 위험에 대해 실시한 연구 결과가 영국의 내과학회 잡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1990년에 일본 전국 8곳에 사는 40세에서 69세 남녀 약 3만 4천 명으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2009년까지 추적을 실시했다. 혈중 비타민 D의 농도에 대해서는 약 4,500명을 측정한 후 수치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그러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암 발병률이 높았다고 밝혀졌다.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을 비교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았던 그룹에는 백혈병과 암 발병률이 낮았다. 이 결과를 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 외에도 소, 간, 견과류 등이 있다.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에서 가져왔다. 많은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생겨난다. 특히 음식이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습관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하나하나 지키면서 어떤 음식은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분류하며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다. 근데 요즘엔 그것마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음식뿐 아니라 암과 만성염증에 좋다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시중에 그 많은 영양제 중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영양제를 고를 때는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고함량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요청이 많아 요즘 많이들 먹는 만성염증을 예방해주는 고함량 영양제를 찾아봤다. 이 영양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다. 내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의 비밀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법은 온통 오류투성이다. 왜 의사마다 먹으라는 음식이 다 다를까? 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 세상에 넘쳐오르는 수상한 건강 정보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 식품과 건강에 관한 수상한 정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여기에는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카더라식 소문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음식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더라. 뭐뭐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더라. 그런 음식들이 실제로는 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더라도 딱히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수상한 정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 소비자도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에 그대로 묻힌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이대로 먹어도 괜찮은 걸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인 80.7년보다 2년이나 더 길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수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정확한 건강 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정보 공급원이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잘못된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정말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고 싶은가? 여기 수십 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당뇨병 전문 의사 마키다 젠지의 정확한 조언을 들어보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이다. 사실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나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보면 50대가 걱정하는 일은 건강이 아니라 돈이다. 아직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이 필요한데 슬슬 정년퇴직할 시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절약을 하고 먹는 것에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난다. 하지만 50대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이 더욱 늘어나 생활습관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큰 병에 걸리면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까지 든다. 50대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두부, 달걀과 같이 싸고 우수한 식품을 잘 활용하자. 채소도 섭취하자. 여성도 기초대사가 떨어져 비만이 될 위험이 커진다. 배나 엉덩이 등에 지방이 쌓여 체형이 신경 쓰이는 시기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요가나 에어로빅과 같은 체조를 시작해도 좋겠다.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찔 뿐만 아니라 피부에 뾰루지나 주름, 기미가 생긴다. 미용과 건강, 이 2가지 중요한 재산을 위해 의식을 전환하자. 한편 60대가 되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사람도 많고 주부도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인간관계가 좁아지며 복장도 전과 달리 흐트러지기 쉽다.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저하되며 기분도 울적해지고 활력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업무 외의 취미나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찾는 편이 좋다. 더불어 암이나 심근경색 등 큰 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는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람도 있다. 기초대사가 크게 떨어지는 60대는 식사는 자유롭게 즐기되 이것이 한없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령 단 과자를 먹고 싶다면 저렴한 편의점 디저트 대신 노포에서 판매하는 찹쌀떡 1개를 먹는 자세가 중요하다. 과자에도 첨가물이 들어있다. 식품 표시를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 과자를 고르도록 하자. 70대는 어떨까? 70대 하면 예전에는 노인이라고 불렸지만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연령대다. 60대보다도 더 활력을 띠게 되는 사람도 많다. 다만 아직 인생은 30년이나 남았으니 혈당치를 컨트롤해서 혈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슬슬 위장도 약해질 시기이니 심야에 폭식을 하는 등 터무니없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자. 또한 뼈가 약해져 골절되면 누워서 지내게 될 위험이 있으니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도 해야 한다. 특히 다리와 허리 근력을 키우고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도 잔멸치나 작은 생선을 많이 섭취하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몸 상태나 기분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왜인지 몸이 찌뿌둥하거나 갑자기 피곤했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는 혈당치가 크게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의 몸은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내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된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한다. 그야말로 식품 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식품 기업체에서 노리는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사게 한다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비된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탄수화물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탄수화물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다. 식품 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단순히 이 과자 계속 먹게 되네?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어 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50여 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다. 직접적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고 있다.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 먹는 양보다 줄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구체적으로는 밥, 빵, 면류, 단 과자, 단 음료 섭취를 줄이면 된다. 반대로 지방은 지금 먹는 분량보다 늘려야 한다. 지방을 섭취하면 뚱뚱해진다는 인식은 잘못되었다. 지방은 세포막 형성의 원료가 되고 인체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안 된다. 다만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만큼 질은 따져야 한다. 오래되어 산화된 기름은 몸에 좋을 리 없다. 단백질은 근육과 뼈 등 몸을 만드는 영양소다. 고기, 생선, 달걀, 대두 제품에 단백질이 많다.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혈당치가 마구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도록 나만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일단 흰 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단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혈액 중 포도당이 넘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1972년에 일본의 장수마을, 단명마을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인 곤도 쇼지 의학 박사가 1935년부터 36년간 일본 열도를 걸어다니며 장수마을이나 단명마을의 생활 양식을 조사해 정리한 책이다. 곤도 박사는 커다란 배낭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990곳이나 되는 마을을 찾아다녔다. 각 마을에 잠시 머무는 동안 스스로 도출해낸 결론 중 하나는 흰 쌀밥을 많이 먹는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였다. 지금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밥을 너무 먹으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넘쳐 결국 혈당치가 높아지고 건강은 눈에 띄게 안 좋아진다. 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을까? 2012년에 공개된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흰쌀밥은 특히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현미와 달리 백미에는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같은 양의 백미를 먹어도 위험성은 미국, 유럽 사람보다 아시아 사람이 더 높다고 밝혀졌다. 백미를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아시아 사람은 1.55배, 미국, 유럽 사람은 1.12배의 비율로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말자. 끼니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실로 무수한 선택에 직면한다. 그렇다면 매일 하는 식사에 바로 적용해 볼 만한 효과적인 식사법이 있을까? 되도록 닭고기를 먹으면 좋다. 소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도 좋다. 고기의 포화지방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포화지방산이 심장질환, 뇌졸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고기를 먹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위별 암 사망률로는 남성 3위, 여성 1위를 차지했다. 국립암연구센터의 연구팀이 고기 섭취량과 대장암의 발병률을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소고기와 가공육이 대장암의 발병과 크게 연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닭고기를 살펴보자. 후성 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닭고기는 오히려 좋다고 밝혀졌다. 지금으로선 닭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청어를 매일 먹으면 좋다. 고등어, 전갱이, 삼치, 멸치 등을 섭취하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인 EPA나 DHA도 많이 섭취하게 된다. EPA나 DHA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맥경화나 암이 발병할 위험이 낮아지며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다. EPA나 DHA는 특히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 청어에 풍부하다. 제대로 된 달걀을 즐겨 먹어라.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마그네슘 외에도 콜린, 메티오닌, 리소자임 등 우수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콜린은 뇌를 활성화하는 작용이, 메티오닌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달걀은 보기 드물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식품으로 하루에 2-3번 정도 꾸준히 제대로 먹는 편이 좋다. 품질이 좋은 달걀의 특징으로는 흰자가 부풀어 오른 상태이거나 노른자에 탄력이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렇다고 슈퍼에서 달걀을 직접 깨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때 가격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만하다. 가령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닭에서 난 달걀은 싸게 파는 달걀보다 많게는 약 10배 높은 가격으로 팔린다. 이렇게까지 비싼 달걀을 사지 않더라도 판매 중인 달걀 가운데 다소 비싼 가격을 고르면 어떨까? 비싸다고는 해도 달걀은 원래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이다. 참고로 달걀 껍질이 하얗거나 노란 이유는 오로지 품종의 차이이지 품질의 차이는 아니다. 채소는 하루에 350g을 먹는다. 채소에는 5대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아무리 근육과 내장이 튼튼해도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렵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를 먹으면 우리 몸은 윤활유로 윤택해지는 듯한 상태가 된다. 또한 식이섬유의 작용도 간과해선 안 된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지만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전달된다. 이때 변의 양을 늘리거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움직임을 조절해준다. 게다가 식이섬유는 10배에서 15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장의 유동성을 높여주어 발암물질이 줄어든다. 또 위에서 소화를 늦추고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여 담즙산이 늘어나고 재흡수를 억제하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식이섬유는 샐러리 섬유질처럼 튼튼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채소, 버섯, 해조류, 곤약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채소의 섭취량은 하루에 350g이 권장된다. 정식에 함께 나오는 작은 반찬 그릇에 담긴 나물무침은 대체로 70g이다. 야채볶음이나 마파가지를 메인으로 한 반찬은 2배 정도 더 많다. 그러니 작은 반찬 그릇으로 먹는다면 하루에 5개를 아침, 점심에 나눠서 먹으면 된다. 생채소 샐러드는 비타민이 많아서 좋지만 무침으로 만들면 양을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다. 적당히 조합해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과일은 공복 시에 먹지 않는다. 제철 과일을 식후에 조금씩 먹자.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더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성질을 지녔다. 과일은 틀림없이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지만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할 때 좋은 식품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살찐다는 이유로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먹는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말고 통째로 먹도록 하자. 오렌지라면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껍질까지 먹자. 이렇게 먹으면 섬유질도 섭취할 수 있고 씹는 과정을 통해 타액이 나오면 뇌에 음식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전해져 빠르게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오렌지를 씹어서 먹으면 한 개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공복 시에는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공복 시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어야 원만하게 상승한다. 과일은 대체로 살찌기 쉽다는 점을 인식하되 식후 디저트로 제철 과일을 약간만 먹는 편이 좋다. 한편 아보카도를 과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식품 분류상으로는 과일이지만 특수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아보카도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탄수화물 제한식을 섭취할 때 적합한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 E나 양질의 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으니 아보카도는 특히 평소에 적극적으로 먹을 만하다. 저지방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 전문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칼로리가 높은 식품 때문에 살이 찐다라는 거짓 정보를 굳게 믿으며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나쁘게만 여긴다.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아무리 지방 섭취를 자제해도 살은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저지방은 먹어서 몸에 좋을 것이 없다. 이제는 잘못된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양제를 고를 때야말로 똑똑하게 선택하자. 효과가 기대되는 영양제를 섭취할 때는 함유 성분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제품은 알약이 커도 함유된 성분량이 적다. 물론 제조 과정도 신뢰할 만해야 한다. 비타민 D는 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암연구센터와 보건소팀이 혈중 비타민 농도와 암의 발병 위험에 대해 실시한 연구 결과가 영국의 내과학회 잡지에 게재되었다. 연구에서는 조사를 실시한 1990년에 일본 전국 8곳에 사는 40세에서 69세 남녀 약 3만 4천 명으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아 2009년까지 추적을 실시했다. 혈중 비타민 D의 농도에 대해서는 약 4,500명을 측정한 후 수치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했다. 그러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가장 낮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암 발병률이 높았다고 밝혀졌다. 가장 낮은 그룹과 가장 높은 그룹을 비교하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았던 그룹에는 백혈병과 암 발병률이 낮았다. 이 결과를 보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식품으로는 고등어, 연어,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 외에도 소, 간, 견과류 등이 있다.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영양제로 먹는 것도 좋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전편에서 가져왔다. 많은 질병은 생활 습관에서 생겨난다. 특히 음식이 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습관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하나하나 지키면서 어떤 음식은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고 분류하며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도 자신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노후를 위해 좋다. 근데 요즘엔 그것마저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음식뿐 아니라 암과 만성염증에 좋다는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시중에 그 많은 영양제 중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영양제를 고를 때는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고함량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요청이 많아 요즘 많이들 먹는 만성염증을 예방해주는 고함량 영양제를 찾아봤다. 이 영양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다. 내 몸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법의 비밀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란다.